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gx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방정식에서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f와 g는 두 교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f를 대칭 이동시켜서 교점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 원점은 이 외부에는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해갖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교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에는 원점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이 위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도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 내부에 원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것도 원점이 이런 데 있다라고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천천히 여기에 있는 꼭지점부터 하나씩 한 땀 한 땀 옮기는 겁니다. 원래 대칭이동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점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을 길이가 같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여기 같이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가 또 같아질 수 있는 점 하나, 둘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너가 축이고 지나는 점으로, 너도 마찬가지로 지나는 점으로, 이런 식으로 gx가 그려지겠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네요.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fx와 gx가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건 지금 만나는 이러한 지금 두 점이 이 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캐치하실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을 이제 그냥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fx는 여기 있고 gx는 다음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죠? 이렇게 그려지고, 그때 여기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두 점으로부터 이 중앙에 바로 원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둘이 만나는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고, 알파가 더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hx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x는 알파 왼쪽과 베타 오른쪽에서는 fx로 그려진대요. 근데 fx는 요거니까, 또 요게 gx니까 우리는 이 양날개가 바로 요거다라고 hx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gx가 그려진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이에서 그려지는 거. 그래서 이게 hx야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참고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 축, 대칭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축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파란색 함수 hx라고 잡을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또 연결시켜서 읽어볼게요. 가는 hx라는 함수와 h의 베타라는 이 상수겠죠. 이 부분이 교점이 바로 우리가 3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교점 3개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4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타에서의 함수값 여기죠. 이때 만들어지는 이 교점이 3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우연히 여기 3점이 이렇게 딱딱딱 놓여졌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그래프를 만약 원점을 이쪽에다가 찍어 놓고 여기에 대칭이 되는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쳐보면 실제 hx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거니까 그때는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였겠죠. 교점이 사실 3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디테일하게 다 설명은 안 했지만 일단 이렇게 그리는 게 가능하고 또 맞는 방향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세 개의 점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점의 좌표들의 합이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들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좀 해볼게요. 문자를 줄이게끔 여기가 이제 원점이어서 저는 요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고요. 대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 더, 여기에 있는 이 좌표와 이 좌표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약간 베타 느낌 나게 여기를 베타2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1이라고 해볼게요. 자, 적어도 요 베타랑 베타1은 어떤 관계죠? 요 fx의 축이라는 것의 대칭인 관계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축의 입장으로 봤을 때 베타랑 베타1을 더한 결과의 정중앙이 바로 이 축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gx에도 여기 베타2와 여기 있는 베타의 정중앙에 해당되는 게 또 gx의 축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 f의 축과 gx의 축은 어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다시 말하면 이 축과 이 축의 좌표는 합이 몇이다? 0이 된다. 그래서 요 베타와 베타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요 부분이 f의 축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타2와 베타의 합으로 여기 gx의 축을 나타낼 수 있으니 이 두 개는 더했을 때의 결과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베타1과 베타2를 더하고 베타 두 개를 더한 2베타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에서 조건 준 대로 이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베타1과 베타2와 베타를 더한 게 마이너스 4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베타1과 베타2가 아니라 베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씩을 뭐 해서? 연립해서 빼겠습니다. 하면 베타가 바로 4야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건 여기 있는 좌표가 4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너가 마이너스 4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로 넘어가 보죠. 나에 있는 건 hx라는 그래프 중에 y좌표가 음수인 정수점이 15개래요. 이 표현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함수 중에 y좌표가 음수인 건 일단 어디일까요? 이쪽에서 잘 보시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너보다 약간 밑으로 나타나는 요 영역에 해당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이 음의 정수의 점의 개수가 15개래요. 여기서 우리의 관건은 홀수계라는 겁니다. 자, 정수점이 해당되는 건 여기 이렇게 하나 둘 무조건 정수 하나를 갖게 된다면 두 개씩을 갖게 되겠죠. 근데 15개라는 홀수를 갖고 있다는 건 이 끝에 해당되는 이 점이 무조건 음의 정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15개니까 여기서부터 둘 끊어나가면 여기까지 14개.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7이었을 거고, 이 마지막은 마이너스 8이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나라는 조건에서 여기 요 뾰족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것을 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fx를 찾아서 해결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fx는 이 조건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접근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죠?
2가 되는, 그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보라색 직선은 y = 2x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fx와 ex의 교점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왜? -4와 4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린 두 함수의 차를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최고차 한계수도 1이니까 요 함수 교점 두 개 마4랑 4를 가지고 x + 4, x - 4라고 표현을 해보시면 되고, 이러면 fx는 x제곱에 이항을 하면 플러스 2x - 1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h의 2와 h의 5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h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건 g에다가 대입을 한 거겠네요. 그리고 h의 5를 집어넣은 건 4 오른쪽으로 빠졌으니까 여기 f에다가 집어넣은 게 되겠다. 따라서 h2는 g2가 되고 h5는 f의 5가 된다. 그럼 F5는 여기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고, G2는 GX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GX는 뭐 하는 거다? 그쵸.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우리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6이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gx는 이렇게 써진다 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대입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g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16 되는 거고요. f5는 25 더하기 10 빼기 16이니까 35에서 16을 빼서 19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두 개를 더해서 이제 35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